자, 오늘은 파이코 이야기입니다. 파이코가 정말 기록적인 한 해를 보냈는데요. CEO 윌 랜싱의 발표를 중심으로 도대체 어떻게 이런 엄청난 성과를 냈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앞으로 금융시장의 판도를 어떻게 바꾸려고 하는지 한번 쉽고 재밌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 숫자부터 보시죠. 16%. 이게 뭐냐면요. 바로 연간 매출 성장률입니다. 아니, 16%라니? 이 숫자 하나만 봐도 지금 파이코의 기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딱 느껴지시죠? 이게 그냥 작년보다 좀 나았네 수준이 아니에요. 시장의 모든 예상치를 가뿐히 뛰어넘었고요. 심지어 회사 역사상 가장 많은 잉여현금 흐름을 기록했습니다. 뭐랄까, 말 그대로 모든 기록을 다 갈아치운 그런 한 해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그럼 도대체 비결이 뭘까요? 어떻게 이렇게 잘했을까요? 핵심 동력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바로 소프트웨어, 그리고 스코어. 이 두 엔진이 회사를 이끌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우선 소프트웨어 쪽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소프트웨어의 핵심, 바로 파이코 FFM이라는 건데요. 요즘 생성형 AI가 정말 대세잖아요. 파이코 FFM은 바로 그 생성형 AI에 대한 파이코만의 대답, 파이코만의 솔루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특별해요. 일반 AI 모델들이 가끔 엉뚱한 답을 내놓는 이른바 환각 현상 같은 문제를 겪잖아요. 그런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아예 처음부터 오직 금융 서비스만을 위해서 특화 설계된 모델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 특화 AI가 실제로 얼마나 대단하냐? 결과가 이걸 증명합니다. 놀라지 마세요. 들어가는 자원은 기존보다 무려 1000분의 1로 줄였는데 사기를 잡아내는 능력은 오히려 35%나 더 좋아졌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그러니까 훨씬 효율적이면서도 더 정확하다는 거죠. 그리고 금융에서 가장 중요한 거, 바로 투명성과 감사 가능성까지 확실히 챙겼다는 게 핵심입니다. 자, 소프트웨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두 번째 성장 엔진으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우리에게도 익숙한 스코어 사업입니다. 이쪽도 성장이 어마어마했는데요. 특히 B2B, 그러니까 은행이나 카드사 같은 기업 고객들을 상대로 한 사업이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전체 실적을 쭉 끌어올렸습니다.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CEO가 이런 말을 했어요. 미국 상위 대출 기관의 90%가 우리 파이코 스코어를 쓴다. 와, 90%요? 거의 모든 대형은행이 쓴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파이코 스코어가 왜 미국에서 신용평가의 표준, 기준이라고 불리는지 이 문장 하나로 그냥 게임 끝인 거죠. 자, 그런데요. 이번 발표에서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할 부분은 단순히 와, 실적 좋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어요. 파이코가 이 거대한 주택담보대출 시장, 이 시장의 판을 아예 새로 짜려는 정말 대담한 계획을 발표했다는 겁니다. 아니, 근데 그 시장 규모가 얼마냐고요? 무려 12조 달러입니다. 12조 달러? 상상해 가시나요? 이미 이 시장의 절대 강자가 파이코인데 굳이 왜, 어떻게 스스로 혁신을 주도해서 이 거대한 시장을 바꾸려는 걸까요?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해답이 바로 이겁니다. 주택담보대출 직접 라이센스 프로그램. 이름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원래는 대출 심사할 때 꼭 3대 신용평가 기관을 거쳐야 했거든요. 근데 이 중간 단계를 그냥 없애버린 겁니다. 이제 리셀러들이 파이코 점수를 직접 받아서 고객한테 바로 줄 수 있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불필요한 중간 과정을 확 줄여서 시장의 경쟁은 더 치열하게 만들고 과정은 더 투명하게 만들겠다.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가격 모델에도 선택지를 줬어요. 자, 은행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과 기반 모델. 이건 대출이 실제로 성사됐을 때만 수수료를 내는 방식이에요. 합리적이죠? 다른 하나는 그냥 예전처럼 점수 조회할 때마다 돈을 내는 스코어당 모델입니다. 이제 대출 기관들이 자기 상황에 맞게 고를 수 있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시장의 룰을 바꾸려는 대담한 전략, 이건 말로만 되는 게 아니죠. 이걸 뒷받침해줄 강력한 기술력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기술력의 결정체가 바로 이겁니다. 차세대 스코어, 파이코 10T. 그럼 이 FRCO 10T가 기존 거랑 뭐가 다르냐? 훨씬 더 똑똑하고 정교해졌습니다.
특히 은행들이 가장 예민하게 보는 그 아슬아슬한 점수 구간 있잖아요. 거기서 돈을 갚지 못할 위험이 있는 사람들을 무려 18%나 더 정확하게 콕 집어낸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리스크가 큰 사람을 잘 골라내는 동시에 은행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위험 부담을 전혀 지지 않으면서도 대출 승인 건수는 5%나 더 늘릴 수 있게 해줘요. 와,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더 안전하게, 그러면서도 더 많은 대출을 해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정말 윈윈 아닌가요? 이게 단순히 그냥 조금 개선된 수준의 업그레이드가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차원의 혁신입니다. 왜냐하면 예전처럼 단순히 빚 잘 갚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신용 데이터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했는지 그 추이를 분석하고요. 심지어 월세나 통신비, 공과금을 제때 잘 냈는지 같은 비금융 데이터까지 다 끌어와서 분석하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더 입체적이고 스마트한 점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에이, 그거 그냥 이론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이미 현실이에요. 벌써 40개가 넘는 금융기관이 이 파이코텐티를 도입했고요. 이들이 취급하는 연간 대출액만 합쳐도 3,160억 달러가 넘습니다. 이 숫자 자체가 파이코텐티의 효과를 이미 증명하고 있는 셈이죠. 자,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피코가 던지는 메시지는 아주 명확해 보입니다. 한편으로는 시장의 룰을 바꾸는 파괴적 혁신가의 모습을 보여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가장 믿을 수 있는 안정적인 표준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겠다는 거죠. 이 양립하기 어려워 보이는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해내는 기업. 우리는 이 기업의 진정한 가치를 과연 어디까지 봐야 할까요?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